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글로벌 증시 주도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1, 2년 정도 동안에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 오고 있었던 AI 모멘텀이 이제 완화가 되고 내려오게 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전통적인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랠리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국내 원전 주요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원전 행정명령 기대감에 따라서 원전주가 증시 주도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임기 초기부터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 잃어버린 글로벌 원전 리더십을 미국이 되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을 뭐 현재에다가 짓지 않게 되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됐었고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소유권이.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지금 전 세계 운전을 하고 있는 50% 이상의 원전을 설계를 한 원전의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한 2, 30년 동안에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전격 중단이 되는 가운데에서 따라오고 있는 이제 경쟁국들이 이제 러시아라고 하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 프로젝트를 오히려 더 확대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의 원전 경쟁력이 미국보다 높은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원전 리더십을 찾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AI 대장주가 아니면 대장 기업이죠.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오픈 AI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데이터 센터, 중동 데이터 센터를 초대형으로 건설 계획을 이제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원전 보유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갈린다. 오픈 AI가 UAE에다가 중동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UAE가 원전을 보유를 하게 되면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미국과 중국의 러시아 여기에 이제 원전 주도권 쟁탈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에너지 산업이 향후 10년 동안에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지금 이 원전 행정명령에 따른 테마성 급등세가 아니라 현재 이제 글로벌 빅 트렌드로서 메가 트렌드로서 에너지 산업이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원전 활성화 정책 기대감입니다. 트럼프가 원전 시장의 리더십을 회복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전을 다시 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글로벌 중국, 러시아 중심의 원전 시장 공급망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라늄, 그러니까 이제 핵 원료가 되겠죠. 러시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게 기술을 이전을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되었죠. 미국을 넘어 가지고 작년 기점으로 이제 세계 최대의 원전 가동 국가가 되기도 했겠고요. 워낙 이제 중국의 건설업계가
값싼 가격으로 이제 뭐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고 또 중국이 철강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대의 점유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전의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이 핵연료의 미국 자체적인 공급망, 미국은 뭐 거의 축복받은 땅입니다. 뭐 석유도 있고 여기에 우라늄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라늄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그래서 이 원자로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원전을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LNG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임명을 한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SMR이라는 이제 차세대 원전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전 쪽으로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워낙 이제 뭐 관세라고 하던가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여론의 그런 이제 좀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전의 이런 프로젝트 행정명령이 조만간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외신들의 전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원전주 뭐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던가 여러 기업들이 뭐 BHI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간은 방산이라고 하던가 조선, 여기에도 이제 뭐 중공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이제 대장주였다라고 하면은 최근 한 2, 3주 정도 동안에 방산이랑 조선 쪽이 꺾였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원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번 시기 때 글로벌 IT, AI 이런 이제 모멘텀이 없는 시기 때 원전주가 글로벌 주도주로 등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다.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 원전,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긴 원전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때 원폭 개발을 했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죠. 이 정도 수준의 국가적인 총력 대응 필요를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향후 원전 승인 절차를 몇 년 단위에서 18개월로 간소화를 시키게 되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 정부가 원전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대형 원전,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이런 대형 원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구형 원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대형 원전의 경쟁력으로 맞붙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게임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경쟁력이 박살이 났어요. 거의 뭐 20-30년 동안 프로젝트가 완전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전 프로젝트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의 구형 원전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으로서 SMR이 지금 이제 상용화 시기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누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이 그나마 이제 민간 위주의 SMR 정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SMR 설계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교적으로. 그래서 이쪽의 글로벌 SMR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겠다. 지금 그러면서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건설 비용이 10조라고 하면은 5조 원, 뭐 8조 원 이렇게 대부분의 이런 그 건설 비용들을 미국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을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일단 이 차세대 SMR의 해외 수주를 뚫어버리게 되는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하는 게 향후 이제 수출 시장 선점에 있어가지고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AI 시장의 AI 반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혼자서
미국의 AI에 이런 지금 이제 선점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아니죠. 엔비디아의 이 설계대로 잘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세계 최고의 그런 반도체 미세 공정, 패키징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TSMC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설계도를 구현을 해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서의 TSMC가 뒷받침을 해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전 업계 없이 미국은 SMR을 선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공부터 기자재 이런 부분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이 원전 선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글로벌 조선업과 비교를 해도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원전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 최근 1년 만에 총 토큰 처리량 이게 AI 연산량으로 볼 수가 있는데 AI 연산량이 50배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AI가 쓰는 전력 사용량 같은 경우도 급증을 하고 있겠고요. 지금 AI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면서 빅테크 원전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연초에도 몇 번 부각이 되었었고 작년 하반기 때도 부각이 됐었던 이슈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작년에 글로벌 SMR 기업들 미국의 오클로라고 하던가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10배 가까이 이제 10배를 넘은 기업들도 있었고요. 엄청난 이제 1000%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다소 잠잠했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빅테크 원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탑3 모두 원전 기업과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겠고 지금부터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진출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원전 유무에 따라서 빅테크 선택이 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먹게 되는데 이거를 석탄대 가지고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다소 비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AI가 전면에 등장을 하고 나가지고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향후 10년 내에 이제 글로벌 전력 비중의 10% 가까이를 이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빅테크들이 무탄소 전력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다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전력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며 그 전력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가지고 마치 철강 기업이 탄소세를 두드러 맞는 것처럼 빅테크도 지금 무탄소 전력 확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두드러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전 유무에 따라 가지고 빅테크의 글로벌 진출 현지 지역이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픈 AI가 지금 UAE 국부 펀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에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UAE는 중동 유일의 원전 보유 국가이겠고요. 팀코리아가 이제 바라카 원전 200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2009년도부터 착공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모두 상업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됐었죠. 우리나라가 수주한 겁니다. 내년에 이제 곧바로 이 오픈 AI의 UAE 데이터 센터가 가동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한 200메가와트 규모로서 일단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후로 총 5기가와트까지 내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5배가 25배, 25배 이상으로 이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5기가와트라고 하는 거는 원전 하나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전 5개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원전 5개가 생산을 하는 전력이 필요한 엄청난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의 이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에도 데이터 센터 설립이 계획이 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중국이다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빅테크의 현지 진출이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부분을 중국에다가 기술 투자하지 말라라고 이제 중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만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일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국가에서 이제 이 세 국가의 데이터 센터가 공유가 되게 됩니다. 일본에다가 짓느냐, 한국에다가 짓느냐, 대만에다가 짓느냐.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과 전쟁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따른 투자가 지금 좀 우려가 되죠. 기술 기업들의 이제 대만 투자가 좀 제한이 되고 있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산이나 이 동해 지역에 원전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서 신규 원전 건설이 이제 완전 전면 중단이 되었고 탈원전까지 나서버리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빅테크의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또 이제 원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후보 지역 중에서 또 유력한 그런 후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중국에서 빼고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유럽이나 한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던가 탈중국 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세 개의 공장 자리를 동남아, 인도, 중동 등이 적극적으로 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원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신흥국의 극적인 경제 성장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조업 공장이 향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유럽의 전진 기지로서 다국적 기업들의 제조업 공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으로서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그런 속도로서 원전 건설을 계획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초기 프로젝트로 2기 그리고 이제 향후 4기까지 해당 부분은 이제 착실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이 향후 10년 동안에 글로벌 주도주로 등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원전이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유럽의 원전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 중에서 지금 현재 유럽 연합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에 대한 안정 등급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의 영국 원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핀란드 원전, 프랑스의 EDF 쪽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설계도가 수천 번이 수정이 됐어요. 강화된 안전 등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면서 공사 비용이 수십조 원이 급증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의 원전 생태계가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 있어서 유럽연합의 안전등급의 강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기업이 정말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차세대 쪽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핵심 부품 공급 업체가 품목별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없거나 한 곳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 가지고 국내 원전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당장 뭐 2018년 이후부터 탈원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최근 뭐 한 4, 5년 동안에는 뭐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어영부영 버텼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이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의 원전 주요국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유지가 된 거고, 그래서 글로벌 SMR 건설이 본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원전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설계 라이센스는 미국의 SMR 기업이 갖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한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계도를 만들고 있겠죠. 나아가가지고 이제 원전 산업의 TSMC 역할, SK 하이닉스 역할 같은 경우는 바로 국내 원전 업계가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택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현재 한택 같은 경우는 LNG부터 SMR 원전에다가 나아가서 이제 CCS로 연결이 되는 탄소 포집까지 현재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핵심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는데 이미 한 20-30%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원전 기업이 2020년에 한 번 다 때렸죠. 그리고 나가지고 한 10배 올라갔다가 시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한 번 떼탄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보다는 이번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최근 상장 이후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새로운 싱싱한 종목들이 또 훨씬 더 기대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다. 화공 탱크 같은 플랜트 필수 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겠고요. 트럼프 원전, LNG, CCS까지 공동수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어 원전 분야 협력 관계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용기 캐스크 제작 사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차세대 SMR 기업 미국의 엑스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겠는데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하게 되면서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차세대 4세대 가스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또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진엔텍입니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2020년, 2021년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국내 원전 대세 상승기 때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기업이었어요. 그 이후에 상장이 되게 되면서 이번 타이밍에 굉장히 싱싱한 그런 시세의 흐름들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원전, 화력발전, 계측제어 설비 그리고 정비 쪽의 전문 기업입니다. 원전 정비부터 기자재 제조, 해체까지 이어지는 전 사이클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기업이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전문 기술 제휴를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기자재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치를 한 원자로를 정비를 해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원전 가동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노후 원전의 정비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따른 직접 수혜도 받아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실시간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번 주 찍어드렸었던 진원생명과학 이틀 만에 상한가 갔죠. 추가 상승까지 해가지고 한 3일, 4일 만에 50% 이상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들, 단타 종목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최상단으로 가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올려놓게 된 건데 이거 누르시면 이제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단타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수익 창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